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은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클릭 한 번으로 수억 원이 오가고 자고 일어나면 자산 숫자가 불어나는 마법 같은 시대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장의 숫자는 분명 늘어났는데 왜 우려 느끼는 갈증은 더 심해질까요? 세상은 디지털 혁명을 외치며 보이지 않는 가치에 열광하지만 정작 세상의 진짜 주인들은 아주 은밀하게 손에 잡히는 것들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숫자가 가장 화려하게 빛날 때 그 숫자를 뒷받침하던 믿음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믿고 있던 그 화려한 숫자들의 가면을 벗겨보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전 재산이 사실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종이 조각일 수도 있다는 사실, 감당할 준비 되셨나요? 그런데 이 거대한 사기극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진짜 권력을 되찾으려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숫자는 그대로인데 왜 삶은 더 팍팍해질까요? 도대체 내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지난 5년간 우리 화폐의 가치는 약 20% 이상 증발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약 14%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무려 40%를 넘나듭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구매력의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돈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쁜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달콤하고 든든한 내 자산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뜨거운 뼛속까지 녹아내리는 중입니다. 퇴근길 마트에 들른 30대 직장인 김 대리를 생각해보시죠. 평소 즐겨 먹던 냉동 피자 가격이 그대로라 안심하며 집어듭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피자 크기가 눈에 띄게 작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기업들이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눈속임이죠. 자취생들이 자주 찾는 편의점 도시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찬 가짓수는 늘어난 것 같지만 정작 고기 한 명은 줄어듭니다. 우린 매일 조금씩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 현상이 더 명확해집니다. 물가 안정의 상징이었던 일본조차 최근 실질 임금이 2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물건값이 싸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죠. 이런 상황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표현합니다.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산이 자본 잠식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적자가 쌓여서 여러분의 원금까지 야금야금 까먹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숫자의 함정에 빠져 감가상각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진 종이 조각에 목숨을 걸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아이스크림은 바닥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이토록 잔인하게 온도를 높이고 있는 걸까요? 아이스크림을 녹여서 이득을 보는 거대한 설계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한정복 사기를 돌리며 웃고 있습니다. 이 미친 온도를 만드는 주범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의 정체를 알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통장을 찢어버리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설계자의 은밀한 그림자를 추적해봐야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녹이는 뜨거운 열기의 정체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종이돈 그 자체입니다. 정확히는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권력자들의 복사기 소리죠.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의통화의 총액은 2024년 말 기준 약 4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통화량이란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을 말합니다. 돈이 2배로 늘어났으니 내 자산도 2배가 되어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월급만 빼고 세상의 모든 물건 가격이 2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탄 우유의 원리입니다. 우유 한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양은 많아지지만 단백질 농도는 옅어집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찍어낼수록 여러분 주머니 속만 원권의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법정화폐의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법정화폐란 국가가 법으로 가치를 보증한 종이돈을 말합니다. 금이나 은처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약속 하나에 의지하는 신기루일 뿐이죠. 국가가 약속을 어기고 돈을 남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산 버블이라는 거대한 거품 속에 갇혀 있습니다. 거품은 화려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죠. 이 미친 복사기 소리가 멈추는 순간 종이돈의 약속은 종이 조각으로 변할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통화 시스템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한 곳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사라지는 숫자가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하지 않는 진짜의 세계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왜 다시 구닥다리 취급받던 투박한 덩어리들에 열광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 본능적인 움직임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항해 사는 화려한 전광판 대신 낡은 등대를 찾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바로 그 폭풍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실물 자산일까요? 숫자로 이루어진 디지털 자산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나스닥 지수가 약 30% 폭락할 때 원자재 가격 지수는 오히려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깨질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손에 잡히는 실체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변동성이 커질 때 가치를 잃지 않는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말하죠. 아이를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계획한 이 씨 가족의 사례를 보시죠. 항공권과 숙박권은 예약 당시 가격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체감한 렌터카, 기름값과 식비는 작년보다 30%나 올랐습니다.
숫자로 된 예약권은 가만히 있는데 실물인 에너지와 식자재가 이 씨의 지갑을 공격하는 겁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더욱 극명합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독일은 천연가스 가격 5배 급등하자 국가 경제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기술 강국이라는 이름도 결국 에너지라는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입니다. 상식적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다면 하드웨어 가치는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AI라도 구리선이 없으면 전기를 전달할 수 없고 리튬이 없으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공급망 교란에 따른 실물 경제의 역습이라고 합니다. 자원을 가진 국가들이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실물 자산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올드한 격언이 다시금 시장의 진리가 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원자의dom의 복수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비트벨의 세계에 취해 있고 있었던 땅과 자원의 힘이 다시 권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중위돈이 가치를 잃을수록 이 투박한 실물들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실물 자산 중에서도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왕좌를 내려놓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모든 화폐가 쓰레기가 되어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가치를 증명하는 태고의 주인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왜 다른 원자재보다 유독 이 녀석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거대한 최후의 날을 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노란색 금속의 비밀을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작년 한 해에만 무려 1037톤의 금을 소리 없이 쓸어 담았을까요? 이것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넘나들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다는데 그들은 왜 구석기 시대 유물 같은 노란 금속에 집착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누구의 약속도 필요 없는 내재 가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내재 가치한 어떤 자산이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말합니다. 중위돈이 국가의 신용에 기댄 가짜라면 금은 우주가 탄생할 때부터 정해진 진짜입니다. 썩지 않는 사과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맛과 영양이 그대로라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의 저장수단입니다. 우리가 금 10만 원어치를 살 때의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볼까요? 우선 부가가치세 10%인 만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살 때와 팔 때의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와 수수료로 약 5,000원이 빠집니다. 금괴를 만드는 정연비와 유통비로 2,000원이 더 나갑니다. 결국 여러분이 10만 원을 내고 실제로 손에 쥐는 금의 가치는 약 83,000원 정도입니다. 당장은 17%를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흘수록 이 비율은 역전됩니다. 중위돈의 가치가 매년 5%씩 녹아내릴 때 금은 제자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기회비용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자가 붙지 않는 금을 보유하는 비용보다 가치가 하락하는 현금을 들고 있는 손해가 더 커지는 지점이 온다는 뜻입니다. 손주에게 돌반지를 선물하려는 70대 할머니의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30년 전 돌반지 한도는 4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4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할머니가 당시 4만 원을 통장에 넣어두었다면 지금 치킨 2마리 겨우 시켜 먹겠지만 그 후로 두었다면 아이의 대학 등록금 일부를 보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이 가진 안전 자산의 위력입니다. 전쟁이나 경제 위기에도 가치가 폭락하지 않고 오히려 빛나는 자산을 말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인도의 신부들은 결혼할 때 몸에 수 킬로그램의 금을 두릅니다. 은행 시스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금은 유일한 생존주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금리는 오르고 물가는 안정되어야 금값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은데 금값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 중립 자산에 대한 갈망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국가의 정책에 휘둘리지 않는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달러의 패권이 흔들리고 국가 간의 신뢰가 깨질 때 금은 가장 정직한 목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금이 부의 저장을 담당한다면 우리 실생활을 실제로 움직이고 파괴하며 다시 세우는 더 거칠고 강력한 실물들이 있습니다. 금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우리 지갑을 공격하는 이 녀석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고 자고 이동하는 모든 순간에 숨어있는 경제의 혈액들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 소중한 가족을 태우는 전기차, 그리고 추운 겨울날 방 안을 태우는 온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멈춘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거대한 원자재의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구리, 리튬, 니켈, 석유 같은 것들이죠. 국제에너지기구 IEA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청정, 에너지 기술에 필요한 광물 수요는 지금보다 약 4배 이상 급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 민족주의의 공포입니다. 자원을 가진 국가들이 자국 이익을 위해 수출을 통제하며 실물 자산을 무기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자원 전쟁을 보십시오. 반도체 설계 기술만큼이나 희토류 확보에 목숨을 겁니다. 실물이 없으면 첨단 기술은 고철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전기차 배터리 가격의 70%가 핵심 광물값인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가 쓰는 모바일 앱의 원가는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실물의 힘은 이토록 압도적입니다. 중위돈이 아무리 은혜져도 땅속에 묻힌 구리 한 덩어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친 원자재들보다 더 견고하고 묵직하게 우리의 불을 지켜주는 실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이곳,
인간이 절대로 복사할 수 없는 유한한 가치의 끝판왕입니다. 도대체 무엇이기에 자산가들은 결국 모든 돈을 이곳으로 모으는 걸까요? 그 절대 배신하지 않는 땅의 문법을 읽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바쳐 산질이 사실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거대한 빨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인간이 유일하게 복사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지가는 지난 20년간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매년 평균 4% 이상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 이것을 희소성의 가치라고 부릅니다. 공급은 안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끝없이 몰리는 현상을 말하죠. 종이돈이 흔해질수록 입지가 좋은 땅의 몸값은 더욱 정직하게 튀어오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리츠아리아이티스 시장이 아주 정교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괜히 직접 건물을 사지 않아도 소액으로 대형 빌딩이나 데이터 센터에 투자해 수익을 나눠 갖는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도 최근 이런 실물 자산 기반의 금융 상품이 늘고 있습니다. 종이돈이 가치를 잃을 때 부동산은 그 가치를 임대료에 즉각 반영하여 가격표를 고쳤습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는 땅의 문법을 읽는 자만이 부의 대이동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턱대고 아무 실물이나 산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종이돈의 역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주 치밀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내 지갑 속의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고 그 비율을 마법처럼 조절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죠. 그 황금 비율을 모르면 여러분은 실물 자산의 파도에 올라타기는커녕 그 밑에 깔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현명한 자산가들은 지금 이 혼돈의 시대에 어떤 비율로 주머니를 채우고 있을까요? 그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포트폴리오의 비밀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계란 바구니는 안정합니까? 혹시 100% 종이로 만든 바구니에 모든 것을 담고 있진 않나요? 금융자산이 100%인 포트폴리오는 태풍 앞에 선종이 집과 같습니다. 이제는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이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포트폴리오란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자산을 나눠 투자하는 구성을 말합니다. 단순히 종이와 물건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은 강력한 방어력을 갖게 됩니다. 자, 1억 원의 자산을 가진 직장인 A씨의 지갑을 재설계하며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해볼까요? 먼저 자산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와 세금으로 약 1%인 100만 원이 나갑니다. 금융 플랫폼 이용료나 펀드 관리비로 연간 약 0.5%인 50만 원이 빠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연 4%의 인플레이션을 가정하면 여러분의 돈은 가만히 있어도 매년 400만 원씩 가치가 증발합니다. 결국 1억 원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금에만 넣어두면 1년 뒤 남는 실질 가치는 고작 9,450만 원뿐입니다. 자산의 5.5%가 매년 연기처럼 사라진 셈이죠. 핵심은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이란 자산 가격이 변하면서 흐트러진 비율을 다시 처음 목표한 비율로 맞추는 작업을 말합니다. 실물 자산 가격이 너무 오르면 일부를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 종이 자산이 저평가될 때 다시 사는 지혜가 필요하죠. 이것을 해지라고 부릅니다. 한쪽 자산에서 손실이 날 때 다른 쪽에서 이득을 봐서 전체 위험을 상쇄하는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시행하기 전 여러분이 반드시 깨야 할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디지털 세상이 사실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신기루일 수 있다는 점이죠. 이제 그 신기루 너머의 진짜 오아시스를 찾아갈 마지막 지도를 펼쳐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지도는 진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그려놓은 함정입니까? 가짜 자산이 판치는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숫자의 시대에서 실체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그 기반이 되는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땅의 가치는 더욱 귀해질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그 기술을 돌릴 구리와 리튬을 대신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화폐 발행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종이 자산의 가치는 계단식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혼돈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자산 중 최소 30%를 반드시 실물 기반의 자산으로 채우십시오. 금이나 은 같은 안전 자산도 좋고 원자재 ETF나 리츠를 활용한 간접 투자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둘째, 화폐의 숫자가 아니라 물건의 양으로 부를 측정하는 습관을 지니십시오. 투자는 거짓말을 해도 실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지정학적 위기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자산의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리밸런싱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물 투자는 무엇입니까? 금 한 돈일 수도 있고 원자재 관련 주식 한 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숫자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과 비트코인, 과연 누가 진정한 21세기의 디지털 금이 될 것인지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길에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